상한 1일, 즉 독감에 걸린 첫날 구미강활탕 증인이라 또는 십신탕 증인이라 족태양 방광경이 수하나니 상량을 보하고 삼리를 사하라. 방광정격 다 쓰는 거예요. 방광정격. 그러니까 독감 걸렸다. 열이 그냥 펄펄 끓는다. 일단 통통하건 말랐건 이때는 무조건 방광정격 일단 써보세요. 통통하면 대장정격 겸해서 쓰는 겁니다. 방광정격 정리해드립니다. 태양 한수라는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럴 때 방광정격을 쓰면 정기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방광성격은 그렇죠? 너무 과하게 철철철철 넘쳐서 사기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방광성격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방광성격을 함께 토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다시 왔습니다. 삼신법 오행의 상생상극의 이론에 의하면 실사 기자하라. 실한즉 자식에 해당하는 경맥의 경멸을 사하라. 그러면 여기 방광수경은 자식을 누구로 두고 있습니까? 방광수경은 족수양상과 담목경을 자식으로 두고 있습니다. 고로 담목경의 목혈인 임업과 자경의 목혈인 속골에 S극면을 부착하고요. 그리고 실한즉 복이 관하라라는 원칙. 족삼리와 위중에 N극면을 부착한다. 왜? 자, 위토경은 방광수경의 감독관이에요. 일 잘하나 못하나. 그런데 감시를 너무 안 해. 견제를 너무 안 해. 그래서 방광수경의 에너지가 철철철철 넘쳐서 나쁜 기운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많은 병들이 생겨요. 그럴 때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저 좀 관리해 주세요 라는 뜻에서 위토경의 토요일인 족삼리와 자경의 토요일인 위증의 N극면을 부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광사법 즉 방광성격에서 N극면을 부착해야 할 경혈 족삼리 위중, 이것은 이미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이건 그냥 넘어가고 방광성격에서 S극면을 부착해야 할 경혈도 속골과 족이목. 네, 찾는 방법 초간단 요약. 이목혈은 담목경의 목혈로서 위보법 즉 위정격편에서 이미 다루었으므로 추혈하는데 이젠 자신 있죠. 자기력에 S극면이 닿도록 부착합니다. 안 보신 분은 위정격편 다시 보세요. 속골혈은 방광수경의 목혈입니다. 방광수경의 수혈인 통곡혈에서 자기의 손가락, 가운데 마디 대략 가늠하셔서 통곡에서 그 마디를 벗어난 곳에 통곡혈에서 한 마디 넘어가면 자, 제 새끼손가락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이 만져지죠. 발가락도 역시 그래요. 측면으로 이 부분은 통곡혈이고 이 부분이 속골혈입니다. 동영상 그러면 이번에는 보실까요? 방광정격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모델님, 그 푸푸 소리 내면 안 돼요. 주무시더라도. 네, 방광정격은 지음과 상량의 자석에 N극면을 부착하고 족삼리와 위중혈은 자석에 S극면을 부착합니다. 네, 보여주시죠. 지음혈은 자석에
N극면을 부착합니다. 네. 상향혈은 자석에 N극면을 부착합니다. 족삼리는 자석에 S극면을 부착합니다. 위중혈은 자석에 S극면을 부착합니다. 방광 정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방광 승격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광 승격은 위중과 족삼리에 자석의 N극면이 닿도록 부착하고 속골과 이무분, 자석의 S극면이 닿도록 부착합니다. 네. 위중혈은 N극면을 부착합니다. 족삼리는 자석에 N극면이 닿도록 부착합니다. 네, 방광 승격입니다.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방광 승격. 속골은 자석에 S극면이 닿도록 부착합니다. 이목은 자석에 S극면이 닿도록 부착합니다. 방광 승격이었습니다. 이젠 추열하는데 자신 있으시죠? 보면 볼수록 어렵다고요? 아니 왜 그러세요? 보시면 보실수록 알의 범위가 넓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태양한수 과잉의 신체적 특징과 대표적인 병증을 보겠습니다. 신체적 특징. 두부 물살의 습냉 체질로 통통하며 물을 조금만 마셔도 물살이 찌는 체질. 대표적인 병증 전신부종, 방기, 환기탕증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분들이 의문을 표시할지 모르겠습니다.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태양한수는 이게 아니라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부물살의 습냉 체질로 통통하며 물을 조금만 마셔도 계속 살이 찐다? 그러니 몸 안에서 물이 만들어진다는 증거 아니야? 그러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근거. 일단 우리 몸의 휴먼 너버스 시스템 수없이 말씀드린 것. 방광경은요. 방광경. 배수 혈처를 통해서 각 장부가 보내오는 정보를 억셉트한 다음에 독맥을 통해서 센트럴 러버스 시스템 중추신경계로 전달해요.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전달합니다. 걸어 전신의 우리 몸의 건강 유무 그것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도 해요. 전신에서 보내오는 정보를 취합해서 전달 다시 피드백을 받으므로 전신의 건강 유무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도 하는데 여기 센트럴 러버스 시스템의 스파이널 코드에 태양 한수로서 척수액이 충분해야 되는데요. 이 척수액이 이 컵 한 잔의 물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부족하면 전기 전도가 잘 안 돼서 뇌로 전달이 잘 안 되고요. 정보가 너무 축축해도 역시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생기는 증 중에 이러한 병이 있습니다. 논문을 인용해 봅니다. 마우스의 표현형 분석에서 중추신경계 수분 전달 및 부종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 중추신경계 또 하나의 시스템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쿠아포린 4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은 중추신경계 주요 수로입니다. 뇌와 척수의 유체, 조직 장벽, 괄호 열고 혈액, 뇌 및 뇌로부터 뇌척수액 장벽, 괄호 닫고 예수의 발현은 정상 및 병약적 소견해소의 수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아쿠아포린 4라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수로 전달 시스템. 유체의 흐름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을 중추신경계에서 관리하는데 뇌와 미골까지 이르는 스파이널 코드의 유체, 즉 뇌척수액 그곳에 넘침의 현상은 전신 부종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스파이널 코드를 감싸고 있는 뇌척수액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그 조직을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하고요. 프로텍터 역할을 하고, 두 번째, 전신에서 보내오는 정보들을 억셉트해서 피드백이 주어지도록 한다. 그래서 적정한 수분이 유지되어야, 그래야 신경 전류가 잘 흐르고, 그로 인해 정확한 정보, 깔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면 뇌로 전달되어도 피드백이 제대로 주어지질 않아요. 올바로 깔끔하게 뇌로 전달되지 않고, 그런 피드백 역시 깔끔하게 적용되지 않아서 국소병적인 상태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 아쿠아포린 4는 두 개의 수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그 스파이널 코드의 수로, 또 하나는 전신의 유체 흐름을 관리하는 수로 시스템. 그런데 중추신경계 수로에 이상현상, 그것에 부종이 생기면, 그러면 아쿠아포린 전신 시스템 역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부종이 생긴다. 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분이 정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뇌 척수액의 이상현상, 뇌와 스파이널 코드를 감싸고 있는 유체로서의 뇌 척수액, 그것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주면 전신의 아쿠아포린 4 시스템도 회복이 된다. 그래서 방광 승격을 쓰는 거예요. 방광 승격을 써야 될 조건은 일단 통통하다라고만 생각하세요. 일단 초심자는, 마른 사람에게도 국소적으로 부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초심자는 방광 승격은 통통한 사람에게 쓴다. 족삼리 위중을 보호하고 N극면 부착하고 임업 속골혈에 S극면 부착합니다. 방광수경의 태양한수 과잉체질의 대표적인 병증, 논문 인용한 것처럼 스파이널 코드의 뇌 척수에 그것이 정체되면 전신의 수로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서 붓는다. 그럴 때 방광승격을 쓴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족섬구나 신수경, 그리고 수태양한수 소장화경 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